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분들께서 포트의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돈이 모이는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로 보유 종목 등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박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자, 모처럼 양시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온기가 가득했던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방산 등 주요 섹터들이 고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다시 8만 전자에 다가선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의 온기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주도주 투데이 안경 원픽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투데이 한경 원픽은 테슬라 다시 믿어볼까 자율주행 2차 전지 들썩입니다. 테슬라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저가 전기차 출시, 로보택시 등 향후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시간에서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내년 새로운 모델이 출시될 것이고 연간 3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 혁신적인 생산 전략을 계속 추구할 것이고 테슬라가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내 자율주행과 2차 전지주가 들썩인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테슬라 훈풍이 거세게 불어온 하루였습니다. 최악의 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테슬라와 함께 국내 관련주까지 끌어올렸는데요. 오늘의 훈풍이 미풍에 그칠지 아니면 더 거센 강풍이 될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시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외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컸었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원래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는데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일제히 둔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불씨가 켜졌고, 일단 이제 이번 금요일 날 발표할 근원 PC를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좀 시장이 좀 오랜만에 좀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름 방어주 역할을 했었던 조선업종은 다소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양상이 나왔었고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조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는 최악을 지났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시간 내 13% 이상의 급등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정규장에서 오늘 시간에서 보였었던 이런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흐름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GDP 발표,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었던 근원 PCE 이런 지금 예상치가 2.6%인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하회할지 여부가 상당히 좀 중요한 변수고요. 이런 것들이 이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인 그런 미풍에 그칠지 아니면은 훈풍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결정지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종목 개별의 문제보다는 시장 상황, 매크로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슈로 오랫동안 소외됐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짝 기지개를 켰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화된 기대감으로 주가의 탄력도는 더욱 좋았는데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애플카가 무산이 되기도 했었고, 현대차의 레벨 3가 사실 작년 연말에 하겠다라고 했었지만 또 무산이 됐죠. 여러 가지 속도의 문제, 야간 주행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었고, 또 이제 사고 시 이제 그런 이제 처리의 문제, 그러니까 법안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이제 출시를 좀 잠정 미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센치는 안 좋았고, 최근에 그래서 주가도 많이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있는데요.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8월 8일 날 로보택시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물론 이제 테슬라는 기본적으로 이 자율주행에 상당히 좀 진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FSD라는 그런 이제 플랫폼까지 이제 자체 구축을 하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관심도는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번에 8월 8일 날 발표 자체가 이 바로 상업화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긴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조금 이것이 뭐 추세적인 그런 회복의 기운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아직까지 좀 기대감의 영역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와 함께 FSD 이 두 개의 조합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꿈의 그런 기술력을 테슬라라면 그래도 한번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까지 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오늘 관련주 중에 슈어소프트테크가 10% 가깝게 상승을 하면서 강한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상장 후 현대차그룹 관련주로 주목을 받다가 현대차가 지분 절반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인데요. 상장 후 그 최고가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존재감이 이제 다시 좀 이슈에 따라서 살아나고 있는데 슈어소프트테크의 경쟁력과 성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슈어소프트테크는 이제 고실내 고위험 소프트웨어를 주로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위험성이 높은 그런 분야들 아무래도 이제 또 가격도 좀 비싸고 또 이제 사고 시에는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험 검증을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에 상당히 좀 진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최근 며칠 전에도 이제 특수목적 차량에 관련된 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종이 늘어날수록 대수가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시험 검증을 해야 될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비단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위험성 있는 분야들 특히나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5월에 우주항공청 이제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또 우주항공 분야 또 가격도 비싸고 사고 시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고도화된 이런 시험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관련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또 이제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이제 항공 분야, 철도 분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만 못 박을 것은 아니라 이런 쪽에서도 좀 확장을 기대를 해보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올해도 한 140억 정도 그래서 실적에서는 이어질 수 있을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에서만 국한하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 혼통의 2차 전지주에도 온기가 확산됐습니다. 뭐 셀업체부터 양극재, 전고체, 그리고 다양한 소재까지 고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 본다면 2차 전지주도 속도감 있게 갈 수 있을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좀 추가 하락에 대한 걱정은 덜어도 될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쪽에서 현재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단가 인하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대보다 못한 매출액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빠르면 4분기, 늦어도 전 내년까지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특히 최근에 중국의 저가 차량, 저가 전기차가 상당히 좀 많이 좀 판매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테슬라도 이제 저가 전기차 모델의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기차가 저가형으로 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스펙 중심인 국내 이런 셀 업체들 또 양극재 업체들한테는 사실 좋은 소식일 리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것이 좀 기술적 반등, 추세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단 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M 같은 경우에 GM과 합작 법인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GM에서 발표하기를
뭐 이제 오하이오, 테네시 쪽에서 셀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의 단기적으로 그 하반기는 어느 정도 경직성을 가지고 있을 회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LNF 역시도 이제 나름의 매출 성장을 통해서 외형 성장은 가능하리라 기대는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업체들 정도고요. 제가 일단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이제 메인 섹터라기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다른 섹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CNT 도전제 쪽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제가 저가형 차량이 많이 팔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LFP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게 고스펙의 CNT를 통해서 이런 탄소 코팅을 통해서 이제 성능 개선을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업체, 또 도전제 쪽에서 제이오라든지 또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의 일단 성장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안 좋았을 때도 엔캠이 아주 그냥 독야청청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외국 우려 집단 그런 것들을 발표 이후에 중국 전해질 업체들을 다소 이제 배제하면서 이 국내 업체한테 좀 기회가 생겼고, 특히나 북미 쪽에 상당히 좀 많은 또 수주를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런 차원에서 뭐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덕산 테코피아 이런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도전제 그리고 전해질 쪽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셀보다는 소재 쪽으로, 그중에서 CNT 도전제와 전해질 업체 쪽으로 관심이 유효하다란 말씀 주셨습니다. 지난밤에 테슬라와 함께 GM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테슬라가 좀 헤맬 때 GM은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표에 올해 이익 전망치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GM의 호실적과 관련해서는 눈여겨볼 국내 업체 있을까요? 뭐 GM 수혜주는 사실 GM입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 1분기에 실적은 좋았는데 전기차 판매량이 16,000여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난 분기보다도 한 16%가량 감소한 수치고요. 작년 동기 대비는 21%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내에는 조금 좀 부진한, 그렇게 큰 수혜주를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기사에서 이제 언급했던 것처럼, GM이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생산량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그 GM이 이번에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생산량은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연간 목표치는 유지한다고 했는데 정말로 좀 회복이 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회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면은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같은 합작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서 그래도 그나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회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M과 관련한 수혜주는 GM이다.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과 2차 전지주 내에서 김성준 이사님의 그러면 최선호주 들어볼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으로는 가장 좀 좋은 흐름, 전반적으로 섹터가 약하다 보니까 특정 종목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여기에도 좀 존재를 하는데, 앞서 이제 전해질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엔캠은 이제 급등 후에 최근에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이어서 덕산 테코피아를 한번 좀 골라봤는데, 사실 덕산 테코피아는 이제 전해질의 북미 투자를 상당히 좀 증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 달에 완공돼서 6월에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몇 개의 회사와 계속해서 조율 중이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 분야 쪽에서 나름의 좀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로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OLED 또 반도체 소재 쪽도 같이 하고, 이게 2차 전지 신규 사업인데 어느 정도의 사업 포트폴리오도 갖추고 있는 만큼의 관심, 또 기술적으로는 가장 좀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까 앞서 도전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3배가량의 증설을 했고요. 또 LFP 쪽에서의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증설을 통해서 연말 이제 일본 또 국내 업체까지 또 공급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기회 요인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슬라 다시 믿어볼까라는 주제로 김성준 이사의 원픽, 덕산 테코피아, 제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우려 속 기회 요소가 있는 종목들로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본격 전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입니다. 자, 포트의 참견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포트 점검을 의뢰를 해주시면 전문가들이 참견을 통해서 부자 포트폴리오로 대변신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그리고 보유 종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연 신청자분들께 저희가 경제 경영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오늘은 40대 여성 혜진님이 되겠습니다. 혜진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보겠습니다. 투자 자산 1억 6천만 원으로 주식 비중 100%인데요. SK 바이오팜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호텔 신라 이렇게 세 종목을 보유 중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혜진님의 포트를 함께 진단하고 참견해 주실 두 분입니다. 황재수 신한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혜진님이 현재 보유 중인 세 종목 모두 손실 중인데요. 손실폭이 10% 이내입니다. 방향만 좀 전환이 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포트인데요. 이 포트에 대해서 두 분 전문가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두 전문가의 포트의 참견 점수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황재수 지점장님은 50점, 그리고 김성훈 이사께서는 70점을 주셨습니다. 지점장님은 딱 절반 50점을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셨을까요? 이게 이제 포트랑 이제 수익률을 봤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약간 꽃단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꽃단장 했다라는 부분은 과거에도 이제 손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0점 준 이유는 우선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소위 말하는 바이오를 보고 투자했는지 사실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SK바이오팜이 좋게 이제 보셔서 투자한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주도주 그러니까 바이오 중에서 좀 잘 나가던 사실 알테오젠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유한양행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거래량이 많고 이제 좀 핫한 주도주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업황이 좀 살아나는 쪽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은 사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최근에 업황이 살아난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방산, 조선, 화장품 이런 쪽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25년도 이익이 증가하는 쪽으로에 대한 업종도 조금 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호텔 신라도 이제 과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두각을 나타나지 못하는데 뭐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여행 레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약간 주도주고 좀 탑픽 정도를 좀 이제 선택하는 게 어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부재한 점 가장 아쉽게 보셨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그래도 좀 70점을 주셨습니다. 어떤 점을 가장 잘하셨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등주를 이제 추격하시는 테마주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우량주라 하더라도 이제 소위 말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것들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경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혜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우량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제 테마주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의 중심주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왔으면 많이 떨어졌겠다 싶어서 아마 매수를 하셨던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떨어지니까 또 분할로 더 추격을 아니지만 오히려 또 물을 타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10%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한 10% 안쪽의 어떤 손실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테마주를 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서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목 선택만 조금만 더 이제 잘하신다라면은 분할 매수를 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희망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들어보면 두 분 모두 주도주에서 소외된 포트의 구성이 아쉽다란 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건 앵커가 오늘도 혜진님과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혜진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혜진님은 1년은 들고 가자.
손절은 없다. 이런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하신 지는 지금 2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를 할 때 한 번에 하지 않고 3-4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올해 3월에 현재 포트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3월부터 봄단장 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종목을 담았다고 합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 혜진님은 적어도 이제 1년을 들고 가자 이런 마음이고요. 내 사전에 손절은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을 좀 정해두고 보유하는 전략에서 그래도 꼭 체크하고 좀 알아둬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뭐 나눠서 사신다는 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사서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매수할 때 가끔 고민되는 게 싸게 사고 싶은데 오를 것 같으니까 주식을 선택했겠죠. 근데 더 싸게 사고 싶어서 내일 오르기 전에 한 번에 사자라는 막 그런 마음으로도 있는데 이렇게 나눠 사시는 건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봄단장 말씀하셨는데 봄단장이라면 과거에 막 올라 있는 종목 사기보다는 좀 그래도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는데 새롭게 가려고 했었던 것 같고 1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딱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산업마다 사이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선은 조선에 대해서 이제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신조선가가 오르고 뭐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그리고 뭐 그것뿐 아니라 뭐 이런 바이오 투자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굉장히 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오히려 인상 시기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 1년이라고 정하기보다는 그래도 1년 이상을 투자하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 사이클 예를 들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SK 바이오팜 말씀드리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시장에서 뭐 올 초만 해도 6번. 근데 지금은 한 번 반. 그러니까 뭐 어쩌면은 안 내린다. 뭐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바이오가 되게 어려운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생각보다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딱 1년은 정하시기보다는 뭐 이렇게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그리고 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산업 생산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많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제 사이클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간을 정하기보다는 이 업종, 종목들의 그 사이클에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혜진님의 현재 포트가 3종목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지만 하락 시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포트의 구성 같은데요. 먼저 혜진님의 궁금증부터 저희가 듣고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혜진님의 궁금증, 현재 비중이 가장 높은 호텔 신라입니다. 너무 저평가된 것 같아서 샀는데 매수 타이밍이 적정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SK이노베이션은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역발상 전략으로 담았는데 1년 보유하면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혜진님의 최고 기대주, SK바이오팜의 미래 성장성과 매수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 일단 호텔 신라부터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0%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 이 호텔신라 매수 타이밍 적정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호텔신라 하면은 소위 면세점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롯데쇼핑이나 호텔신라 같은 면세점, 명동을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명동을 이제 가보시면은 이제 롯데 호텔 옆에 있는 롯데쇼핑 면세점을 가보시고 그 두 번째로 연이어서 명동 한복판에 있는 CJ 올리브영을 한번 연달아서 가보시면은 아마 제가 할 답변이 그대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고요. 일본 관광객들이 와서 면세점을 갔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국적이 다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면세점을 거의 잘 안 가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면세점에서 전에는 화장품을 사고 마스크팩을 샀다라면 이제는 올리브영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사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호텔신라 물론 많이 떨어졌습니다. PBR 거의 밑에까지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 그렇게 크게 물리지는 않을 거라고도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은 큰 수익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역시나 호텔신라보다는 CJ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역시나 CJ가 차라리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혜진님이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궁금증도 주셨는데 역발상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담았는데 1년 후에 보면은 조금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궁금해하셨습니다. 혜진님의 SK 이노베이션 역발상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발상 투자라는 뭐 약간 투자 기법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뭐 글로벌로 이제 유명한 현인들이 또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긴 한데 저는 약간 한국 시장에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과의 싸움을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역발상이라고 하면은 좀 소외되어 있고 사람들이 뭐 잘 안 보고 있는 저가로 되어 있고 거래량도 적은 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업황이 살아나서 사이클을 탔을 때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이제 되게 좀 그리고 고민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정유주에 대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는 그냥 모든 걸 반영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안 좋으니까 지금 업황이 안 좋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꺾이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긴 했지만 반도체, 자동차, 밸류업 프로그램 이러면서 좋으니까 쭉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손절매만 할 수 있다. 자기만의 손절매 구간을 정할 수만 있다면 이런 주도주를 매수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상황이 여유치 않다. 이제 어쩌다 한번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대응하냐, 손절매 대응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주도주가 참 이제 뭐 잡기 어렵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외주를 장기간으로 이제 오래 보유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은 되게 좋습니다. 본업은 왜냐하면 유가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정유 마진 굉장히 좋고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액침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향 액침도 이제 뭐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뭐 윤활유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요. SK 온 그러니까 배터리 쪽 사업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업황은 좋은데 뭐 본업은 너무 좋은데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쪽 너무 안 좋아서 올해 바닥권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터리가 과연 언제 좋아지냐에 대해서 뭐 하반기에 좋아진다, 언제 좋아진다라는 말도 많지만 결과적으로 업황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추세니까 기다리면은 그래도 바닥은 이제 좀 다지고 하방은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올라간 룸은 저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시간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외로움과의 싸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발상 전략은 이제 기다림이 필요하다. 사실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주식은 자신과의 싸움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을 때 싸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전략은 어떨까? 근데 이제 주가가 싸다는 것은 이게 뭐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또 회사 자체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이유가 다 싼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훈 이사, 업황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 관련 섹터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2차 전지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작년 7월에 고점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가 반등의 기미가 여전히 보여지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업황이 전혀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가 주가의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분명히 바닥에 어떤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전혀 뭐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쉽습니다. 바닥에서 싸게 사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말은 쉬운데요. 막상 진입을 내가 이 포지션을 잡고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는 이제 하루하루가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이 바닥인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밀리게 되면은 다시 뭐 소위 말해 지하실을 더 내려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또 쓰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업황의 바닥을 잡는다라는 것은 정말 전문가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확인을 하고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게 된다면은 저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주가가 올라야지만 그래도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우리가 좀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욕심은 최저점에서 주식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욕심이다라는 거 당연히 이해하고요. 하지만 정말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황의 바닥에서 잡는다라기보다는 업황의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나서 잡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좀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질문은 이제 종목 관련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이 혜진님이 거는 기대가 큽니다. 자, 미래 성장성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년 말까지는 좀 들고 갈 생각인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 황재수 지점장, SK바이오팜 미래 성장성 좀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내년 말까지 좀 갖고 있어 볼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이유로 보자면 사실 저도 기억나는 게 SK바이오팜 상장할 때 굉장히 큰 이슈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막 공모주 열풍도 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이제 주가 장기 하락을 했던 모습인데요. 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이제 뇌졸중 치료제 이제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로 그리고 유럽향으로도 판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증가할 걸로 보이고요. 뭐 신약 자회사죠. 뭐 SK LSB가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일부 흡수했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쪽이 이제 임상 3상 마치고 25년도에 FDA 승인, 그러니까 NDA를 신청한다는 등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그래도 좀 좋아지는 부분,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를 투자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사실상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싸져야지 사실상 바이오의 최종 목표는 FDA 승인 받아서 신약을 하면서 모든 걸 벌어들이고 연구 활동한 굉장히 비용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고정 비용 계속 나가니까 금리가 낮아야지 낮은 조달 비용으로 조달이 되고 잘 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에 되게 민감한 산업인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현재 컨센서스가 1.5,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뭐 어떨 때는 자꾸 연기되고 미뤄지고 있긴 한데요. 금리를 인하하는 첫 번째 인하 시점부터 바이오는 그래도 좀 그래도 큰 사이클이 오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낮아 있는 금리를 지금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요. 환경은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바이오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엑스코프리의 매출 성장 그리고 자회사의 신약 개발 모멘텀을 볼 때 장기 보유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인데요. 매수 종목을 고를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1년 동안 장기로 보유할 때 목표 수익률과 손절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그 혜진님의 투자 성향을 고려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량주 위주로 이제 고르시는 어떤 습관이 있으시니까 그렇다라면은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고르시는 것보다는 시장의 중심,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그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고르시는 어떤 그런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반도체, 방산 이쪽 섹터에만 뉴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서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뉴스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신다라면은 종목을 고르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습관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잘 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종목을 픽했다라면은 철저하게 누릴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그런 습관을 그대로 활용하신다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주도 업종을 고르라는 말씀 주셨는데 조선 반도체 방산 중에 좀 수급 뉴스 바탕으로 선정을 해보자. 그리고 분할 매수는 워낙 잘 하시고 계시니까 그대로 하셔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혜진님이 직접 의뢰하신 궁금증까지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어서 두 분의 적극적인 포트의 참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황재수 지점장의 포트의 참견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업종 대표주들로 포트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싸게 있고 많이 빠져 있고 뭐 보시고 계셨던 걸 이제 저점에 매수하셨던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 그리고 업황이 살아나는 쪽에 대한 포트도 좀 구성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현대차, 그러니까 이제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익도 굉장히 증가하는 기업이고요. SK 하이닉스, 누가 봐도 최근 반도체의 전 글로벌로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조선업, 그리고 조선업도 이제 빅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주 굉장히 많이 받았고 뭐 신조선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작년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이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뭐 비용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인건비를 커버하고도 조선가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 마린이 이제 상장 때문에 이제 수급의 영향은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장 이후에 이제 그쪽으로 수급을 쏠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빅사이클은 조선은
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미국은 군함이라든지 이런 뉴스라도 보듯이 환경은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선업 중에서도 탑픽으로도 뭐 예를 들어 그게 어렵다면 ETF 쪽으로도 이제 사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좀 업종 대표주로 좀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황재수 지점장 보유 교체 의견 주셨고요. 자, 김성훈 이사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 두 분 다 보유는 똑같습니다만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2차 전지 셀 메이커 중에서도 3등주의 어떤 그런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겠고요. 호텔 신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중국 관광 소비주로서의 역할을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교체를 이제 하느냐? 최근에 조선 방산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오늘도 하나오션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고요. 조선의 빅사이클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중론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이죠.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해서 퍼 4배에서 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PBR 0.8배로서 정말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싼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 상당한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상당히 좀 교체 종목으로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방산 섹터들의 주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나믹스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에 조정의 흐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오늘 다시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기록했고 현대 로템 역시도 조용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주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올 하반기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황재수 지점장 업종 주도주를 담아보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싸 보이는 것이 진짜 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혜진님 방송 잘 보고 계시죠? 네, 두 분의 포트의 참견 잘 참고하셔가지고 부자 포트폴리오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혜진님처럼 포트 점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메일 주소로 궁금한 것들, 보유 종목들 언제든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연 신청자분들께 저희들이 경제 경영 서적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메일은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거래 동향을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시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오랜만에 반등이 나온 만큼 시간의 단일가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오르는 건 SM100셀입니다. 또 이 밖에 골판지 제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신대양재지가 이 시각 현재 5.9% 오르면서 6,000원을 넘겨서 6,040원으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테린 포장이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이 시각 현재 3.4% 오른 채 3,025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양약품단에서도 3%대 강세, 또 조광피혁에서도 2.9% 오름세 가져갑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하게 거래량이 실리는 종목들은 없고요. 크리스탈 신소재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각 현재 30만 주의 거래량 실리면서 중국계 지주회사죠. 그래핀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크리스탈 신소재 이 시각 현재 상한가 가까이 진입해서 1,317원 선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하게 밀리는 종목은 유니캠입니다. 유니캠이 이 시각 현재 3.5%가량 밀리는 모습이고요. LS 에코에너지단에서도 1%대 하락세, 대원전선이 1% 하락하면서 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 막판에 전기 전선주가 급격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밖에 SK 이터닉스단에서도 1.3% 하락하면서
올라서면서 22,45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단일가 코스닥 하락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선주가 이름을 올리는 가운데 YMT가 3%대 하락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인쇄회로 기판 기업인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단에서도 2.5%, CNG 하이테크가 2% 하락하면서 이 시각 현재 17,18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상승과 하락률 상위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톡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5위 먼저 확인해 보시죠. 5위는 YIK입니다. YIK는 검사 장비 오늘 삼성전자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규장에서 8% 강세를 보인 종목입니다. 시간에서는 현재 40만 주 넘는 거래량으로 2%대 상승 가져갑니다.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프랑스에서의 사업 철수 위기 소식에 지난주 월요일 하한가 직행 후에 어제도 약세를 면치는 못했지만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죠. 또 시간에서도 2%대 상승폭을 켜고 있는데요. 아직은 프랑스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대응해야 할까요? 예. 이제 사실 프랑스 가맹점 이제 1,000여 개가 넘는 가맹점 중에서 한 군데가 이제 세금 신고 누락하면서 세금 탈루 의혹 때문에 이제 자격 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업 정지는 계속하면서 30일 동안 소명 기간을 좀 부여를 좀 받은 상태고요. 일단 30일 안에 소명이 되면은 뭐 영업을 기존대로 쭉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분명히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15%, 영업 이익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교적 큰 그런 이익을 좀 기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글로벌 텍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좀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던 좀 대장주인데요. 당장에 다음 주부터 이제 일본의 골든위크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광객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또 뉴스로서 또 이제 체감으로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저는 반등 가능성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좀 과도하게 하락한 만큼 단기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는 기대를 해보고 또 오늘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수가 150만 주 이상 들어오면서 그런 기대감들도 다시 한번 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희망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관련 이슈들 팔로우 해가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위도 확인해 보시죠. 3위는 조금 전 확인했던 태림 포장입니다. 태림 포장은 골반지 원지 기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해서도 착공을 하고 있어서 관련주들이 오르면 상승 탄력을 받기도 합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정규장보다 더 큰 상승 보이면서 3,000원 돌파했습니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사피엔 반도체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수주 기대감에 주목받고 있지만 어제와 오늘 장중의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는 4% 상승세에 3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앞으로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하면서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예, 사피엔 반도체, DDIC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구동 시스템 반도체 이런 팹리스 업체인데요. 이제 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29% 이상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와의 그런 이제 계약과 관련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AR, XR 관련된 그런 이제 LED 온 실리콘 관련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좀 공교롭게도 이제 그 스펙을 통해서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한 지 지금 2달이 되는 날이 바로 이제 어제였고요. 어제 보유에서 2개월 보유에서 물량이 대략 한 50만 주가 좀 넘었었는데 어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소화를 했고 오늘까지도 일정 부분 소화를 하면서 일단 2개월 보유에서 물량은 거의 다 좀 소진이 되지 않았냐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저는 좀 시간 외에서 좀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풀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또 이제 3개월 계속해서 이제 보유에서 물량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2개월이 가장 좀 많았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소화됐다라는 기대감에 저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차원의 수급적으로 좀 더 저는 강한 상승세 반등의 가능성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위에 위치한 사피엔 반도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망의 1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1위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동사는 중국의 지주 회사로 차세대 신소재인 그래핀을 응용한 그래핀 방부도료 소재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더니 시간에서는 20만 주 넘게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현재 상한가에 부근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5위부터 1위까지 김성준 다올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들 미리 만나보는 내일장 원원입니다. 자, 오늘의 내일장 원어원 화면으로 보시죠. 네, 황재수 지점장은 링네트, 그리고 김성훈 이사는 하나엔진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 내일장 원어원 링네트인데요. 자, 최근 자사주 배당 이슈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을 포인트로 좀 뽑아볼까요? 예, 뭐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굉장히 좀 다크호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최근에 이제 다 아시죠. 뭐 데이터 센터에 워낙 전력을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변압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2, 3년 후에 이제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전력이 먼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서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라든지 통신 장비 공급, 소위 말하는 NI, 그러니까 네트워크 인터그레이션인데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연결하고 막 답으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서버 관리를 해야 되고 환경을 굉장히 구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연히 있다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커가면서 같이 수혜를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회사가 과거에는 보면은 항상 1,00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24년간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주가가 저평가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실적을 이제 시계열로 쭉 보시면은 2020년도 들어오면서 2,000억대로 올라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서버 네트워크 장비들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주기가 돌아와서 2,000억대가 됐는데 올해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면은 올해 3,000억에 영업이익 260억 원으로 급증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놀래가지고 회사를 가봤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정말 좋아지느냐라고 봤더니 정말 좋아집니다. 우선은 올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사실 반도체양, 그러니까 반도체 라인을 설계할 때도 NI가 연결이 돼야 되고 서버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향으로 나가는 반도체 회사에도 가고, 그리고 클라우드, 그러니까 N사, 그러니까 국내 최대 클라우드 업체, 클라우드 서비스 인터넷 업체가 이제 클라우드 하는데도 거기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커머스, 그러니까 쿠팡이죠. 뭐 쿠팡 거래를 하고 있는데 쿠팡도 이제 전국 무료 배송, 전국 바로 당일 배송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도권에만 집중됐던 것이 이제 NI를 연결시키면서 되게 인터넷 환경을 되게 좋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지면서 과거의 저가, 그러니까 싸게 영업이익률을 낮췄던 부분을 다 이제 걷어내고 이제 영업이익률 좋은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뭐 3,000억대의 뭐 예측입니다. 뭐 예상치기 때문에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 매일 분기마다 체크를 해야 되겠죠. 뭐 만약에 기대감처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업이익률도 뭐 원 하이 싱글로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과거에 이제 성장성이 없었던 데에서 이제 성장성을 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2025년도 또 급격하게 성장하는 걸로 이제 추정치를 내놨더라고요. 확실히 환경은 좋아진다. 한전에서도 2027년까지 데이터 센터 40개나 추가로 지금 발전소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쓴다라고 이제 승인 신청을 한 걸로 봐서도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 향으로는 뭐 일본이 지금 워낙 빅테크들이 일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중국 견제한다고 빅테크 데이터 센터를 뭐 수조 원씩 들어가면서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존 인천밖에 없긴 하지만은 앞으로 환경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가 온다라고 했을 경우는 결과적으로 NI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뭐 글로벌로 큰 회사를 하고 있기, 뭐 국내에서는 그래도 좀 앞서가고 영업이익률 좋은, 비용 관리 잘 되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훈 이사 내일장 원어원 보겠습니다. 하나엔진인데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까요? 네. 일단은 뭐 조선 섹터 자체가 이제부터는 좀 한 해 내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오션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내일 HD 현대 그룹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이 빅사이클이 들어간다라면은 이제 큰 종목 같은 경우는 조선사들을 이제 가져가셔도 되고, 나는 조금 더 이제 시장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률을 좀 기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기자재 업체들의 종목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핵심 기자재라고 할 수 있는 엔진 종목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 하면은 우리가 두 개 종목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엔진, 또 하나는 STS 중공업입니다.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대형 선박의 엔진을 이제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TX 등록은 이제 중소형 선박의 엔진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가져가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중고 선가의 어떤 중고 선박들의 선가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중고 선사들을 사가지고서 그것을 개조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개조를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엔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맞물리게 된다라면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엔진 교체 수요는 완전 초호황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하나 엔진 STX 중공업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 엔진의 경우에는 PBR 4배로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는 것을 본다라면은 일단 뭐 소액 정도 가져가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101 황재수 지점장 그리고 김성훈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시작되는 주가권 증시 상승 마감에 성공했네요. 차계지수와 선전이 0.7% 상승 마감했고요. 항생지수가 마감을 앞두고 이 시각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강세네요. 2% 넘는 상승 가져갑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모습인데요. 닥스 지수가 0.2%, 프랑스 깍그 지수는 약보합권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이마희였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